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봐요. 아, 네네네.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 이게. 자, 네. 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다르게 된 아니 저 마실 거. 요게 제 거고, 아 그래요? 요게 부장 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아파트가 어딘가요? 단지 명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입니다. 힐스테이트 둔전역입니다. 여기를 왜 다루게 된지 아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힐스테이트 경험도 많고, 또 세대수. 전화가 왔어요. 아, 전화가 왔어요. 선 문의가 들어왔군요. 네, 전화가 왔는데 84 A타입 한 분하고 몇 타입이더라? 그 이따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최근에 온 거는 84 A타입 한 분이 오셨고 그 전에 저희가 내년에 언제 입주를 하는데 혹시 분석을 언제 정도 하는지 해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왜냐면 그게 영웅파크 비한 한참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르네요, 그러면. 좀 밀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아마 한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문의가 왔을 거예요. 원래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10월입니다. 곧 24년이죠, 이제. 10월이고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단지가 네. 하서역, 브리실. 푸르조 브리실, 그리고 포레나 북수원. 북수원 프레나, 그리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부평 현장에 자주 가는 전장에 네. 맞아요. 그랑힐스 거기는 안 오셨잖아요. 전 안 갔죠. 촬영 때도 못 왜 갔고. 오는 척 하십니까? 그날 바쁘셨어요. 그날이 주말이다 보니까 매장 예약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매장 예약이 없는 아예 아닙니다. 저희 조 팀장하고 제가 네. 시간을 특별히 내가지고 저희들도 오후에 또 약속들이 있는 바람에 많은 타입은 분석 못하고 오후 A 타입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가 5,500세대인데 지금 세대수가 너무 큰 데가 많이 들어와서 사실 지금 두 군데서 의뢰가 왔는데 한 군데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산성역 자이푸르조자인가 자이푸르조인가 거기랑 그 다음에 이거 둔전역 힐스테이트 두 군데인데 네. 두 중에서 하나밖에 못해요 저희가. 그쵸. 그래서 저는 먼저 의뢰가 많이 들어온. 네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선택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성남 쪽을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홈 스타일링이 조금 더 필요하면 유리해지는 그런 평형 타입들이 이쪽에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래 힐스테이트하고 또 잘 맞아요. 많이 하는 푸르지오 영상 찍을 때는 푸르지오하고 잘 맞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근데 실제 데이터가 힐스테이트 진짜 많이 하긴 했잖아요. 힐스테이트 저희.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컨소시엄도 했었고 그 두 가지 건설사 성격이 다 있었던.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알겠지만 혹시 아까 그 선 작업을 하실 때 네, 평면도도 보고 평면도 외경도 봤죠. 봤지만 그 모델하우스가 없었죠.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해놨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번 기존에 있는 자료로 네. 지금 하는 거는 어차피 러프하게 평면도에 관련된 얘기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완전 뭐 쪽집게처럼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둔전역 힐스테이트 분들 혹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단톡방 통해서 저희가 막 커튼하고 가구를 막 저희 제품을 막 완전히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렇지. 실제적으로 많이 사러 오시지만 이 영상의 취지는 사실 어디에서 물건을 사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고 이런 거는 조금 추천드린다. 약간 이런 개념의 어떻게 보면 영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거 제품을 안 사신 분들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좋은데 결국 뭐 하나는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더 신뢰를 가지시죠, 이제. 발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해서.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평면도 분석을 타입별로 타입이 몇 개가 있나요? 세대수는 1721세대고 제가 여기도 조합 아파트인 것 같아요. 59 ABC 59의 세 타입, 그 다음에 75 AB 그리고 84 AB. 야, 이거 진짜 분석하기가 좋다. 네, 분명히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A, B, B, 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9A랑 75A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84는? 84도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소자, 중자, 대자 느낌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죠, 지금. B타입도 마찬가지고. 분석 한번 들어가시죠. 네, 가시죠. 네.
일단 59 A 타입 한번 보시죠. 네. 몇 세대였나요? 59 A 타입은 위에 올라가면 돼요. 392세대네요. 392세대면요. 59A만으로 어떤 작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맞아요. 이룰 수가 있어요. 소규모 단지는 3,400세대도 지금 많으니까. 수원의 힐스테이트 424세대가 맞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59 A, B, C 이런 59 타입들이 앞으로 구평이 될 확률이 커요. 왜 그러죠? 아무래도 가구 인원수가 좀 줄다 보니까 뭐 대가구에서 이제 소가구로 그리고 분양가가 비싸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면 무조건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저희가 말씀드렸던 FM이죠, FM. FM 후배 구조예요. 힐스테이트가 이런 건 참 잘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이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네. 자이하고 힐스테이트가 좀 형제 같아요. 그래서 침실 1, 침실 2, 거실, 안방, 그리고 이제 주방 쪽, 그리고 드레스룸 이렇게 섹션이 나눠지는데 옵션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무상 옵션으로 H 드레스 스퀘어형이라는 H 드레스 퀘어? 나는 또 드레스 스퀘어형인 줄 알았는데 퀘어형이라고 나오네. 저도 외국에 살다 왔지만 이런 다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 입식 화장대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H자로 드레스룸을 꾸민다는 거예요. 입구가 그러면 이 안쪽에서부터 바로 안방에 달리잖아요. 저는 이 무상 옵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화장실 문도 바뀌네요. 네, 화장실 문은 이제 이쪽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 옵션 2는 침실 1, 2를 통합을 시키는데 이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추천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안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59 타입에도 4인 가족이 사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상 옵션들은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게 뭐 안방 붙박이장이야 저희 쪽에서 더 많이 하러 오시는 거고, 주방 바닥 타일형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주방 바닥만 타일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오산시티자이 같은 데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옵션은 집이 작아 보인다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그건 작아 보여요. 왜냐면 두 개의 자재가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 나서 각자 작게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그거야 뭐 이제 유상 옵션 하신 분들은 행여나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 옵션 드레스 퀘어형 하고 일단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구는 일단 거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딱 한 3,000짜리 소파가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뭐 코너형은 당연히 안 놓으시고 일자형은 놓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 브라스코에서도 가구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미 59 타입에 최적화된 소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 이 컷 다음에 소파 쪽에 있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TV 그냥 벽걸이 무타공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납입니다. 수납.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따가 모델하우스도 저희가 보겠지만 네.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건설사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죠. 네. 바로 H 드레스 퀘어형을 하시든 기존에는 드레스룸을 쓰든 이 자체가 조금 깊이가 좁아요. 그래서 큰 옷을 넣기에는 아무래도 침대 부위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여기다가 붙박이 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에는 제가 붙박이를 뭐 추천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붙박 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게 무상 옵션으로 H 드레스를 하시든 기존 드레스를 하시든 일단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아싸리 침실 2에다가 그냥 붙박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려요. 단 저 같은 경우는 침실 2에다가 붙박이 하나를 짜서 그치 않아도 2,700, 2,700밖에 안 되는 공간을 다시 좁게 만드는 그런 방법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식탁 자리가 지금 한 1,500밖에 안 나오거든요, 염 실장님. 근데 저희 영상을 예전부터 구독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59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명통자일 때부터 우리가 유행시킨 게 하나 있잖아요. 다이닝룸을 꾸미기 때문에 이거를 드레스룸화 시키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냥 간단한 스낵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아니면 어떤 수납의 확장용으로 쓰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안 회식을 하거나 카페 겸 서재로 쓰는 게 저희가 뭐 유행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소비자들이 그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스타일링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죠. 맞아요. 예, 그래서 수원더 테라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촬영 갔던 집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형 테이블을 놓든 뭐를 놓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약간 닷지바 형태의 그런 좀 조그만 카페 형식으로 꾸미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결국은 수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 방에는 붙박이 하나를 진짜 따님 2명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여기는 붙박이 하나를 복사하는 거를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한쪽 방을 좀 좁게 쓰고 나머지 방을 좀 넓게 쓰는 게 저는 좋아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에 침대를 놓게 되면 이게 문이 안 열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59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상 우리 브라스코 영상을 보신 분들은 59 타입에 있는 영상을 골라서 보시면 거의 똑같은 유사한 특히 자이 계열의 그 59 타입이나 힐스테이트의 59 타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는 특별히 조심하거나 뭐 특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발코니하고 대피 공간이 그대로 있네요. 네. 사실은 침대 놓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쵸. 여기다가 붙박이 놓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무상옵션 H드레스 스퀘어형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스타일러 놓는 자리인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아예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표준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염 실장이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교과서적으로 순정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브릭은 어떨까요? 사실 가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커튼 블라인드 또는 패브릭 쪽도 크게 뭐 이게 문제될 거나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힐스테이트는 아까 제가 들어온 영상도 봤지만 또는 여러 힐스테이트를 경험해본 결과 이 두 개의 창문은 이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 유튜브 영상에 나오겠지만 창이 반창일 거예요. 반창이라는 건 우리 발목까지 내려오는 창문이 아니라 우리 허리나 배 정도까지만 내려오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실 같은 경우는 입주 아파트이다 보니까 당연히 커튼 의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겉지 속지를 살 건지 아니면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메가차르로 가서 겉지를 없앤 다음에 공간성을 좀 더 확보할 건지 이런 거는 아마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안방 같은 데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고객님들도 많이 똑똑하시고 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안방 안쪽에는 커튼을 쓰는 거 블라인드를 쓰는 거보단 커튼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통행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네가 여태까지 그런 현장에서 영상 찍은 사례들을 보면 드레스룸 정도는 서비스 블라인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사실 요즘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방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반창인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창이 작더라도 누군가가 여기서 주무시는 이렇게 뭔가 에너지적인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커튼을 권장해드리고 그게 에너지적인 게 아니라 아까 루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다이닝룸이 그럴 때는 뭐 사실 보온까지는 안 돼도 되니까 블라인드류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블라인드류 중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하느냐에 대한 피드백은 오시는 분들마다 설명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 공간에 갖고 있는 애정도만큼만 투자하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캠핑을 많이 다니시니까 끝방이 캠핑짐으로 가득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창호 쪽을 좋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쵸. 캠핑짐에 좀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제품이면 충분할 것 같고 중간방은 뭐 우리 첫째 공주님 방이야 8살 따님이야 그랬을 때는 여기다 조금 좋게 갈 수도 있겠죠. 결국엔 이렇게 공간에 대한 애정도만큼 제품을 투자하시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사는 것보다 어디는 좀 저렴하지만 공간에 이런 애정이 좀 떨어지고 어디는 좀 다른 데보다 비싸지만 공간의 애정도가 높아지면서 뭔가는 공간의 특색을 살리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원래 제가 이 옵션을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는데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소비자로서. 네. 이거 무성 옵션 2 네. 통합형 네. 가벽 철거한 상황이죠. 네. 이럴 때 이게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죠. 아, 커튼박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네, 다 그럼 이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커튼으로 길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블라인드를 할 경우에 중간에 한번 끊어지나요? 똑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를 그냥 한 명이 이제 자제분이 쓰신다. 그럼 보통 여기에 뭐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을 놓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이제 아예 맞아요. 붙박이 앞쪽에 침대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기역자로 이렇게 넓게 맞아요. 공급방을 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이쪽은 커튼 쓰시고 이쪽은 블라인드 쓰세요. 아, 그렇게 네. 세퍼레이트하게 하는 게 네. 괜찮아요? 왜냐면 공간적으로 다르게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이 벽은 철거하셨지만 용도적으로 가상의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 옆에 커튼 굳이 치렁치렁 달 필요 없고 여기 맞춰서 침실인 쪽에 뭐 블라인드 달 필요가 없이 그냥 공간적으로 좀 나눠줘라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확장해놓고 그냥 넓게 카페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올 커튼으로도 괜찮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목적실 그냥 홈오피스로 쓰시는 분들은 두 개 다 블라인드가 가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여기가 단점 하나가 보이네. 이 부분.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죠? 기둥 있네요. 네. 이게 나중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공간을 배치할 때 그게 좀 차지를 하겠죠. 특히 지금 이 옵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상 옵션 4 같은 경우는 멀티 라운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딩 도어 여기가 같은데.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네. 이런 거 원래 모델하우스에서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카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홈 이렇게 하나의 다이닝룸으로 꾸미기엔 되게 좋아요. 아,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이쁠 수도 네, 있겠다. 방문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파티션처럼 돼 있는 근데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우리가 말한 멀티 라운지형에도 이 기둥이 없으면 더 좋았겠지. 더 좋죠. 오히려 더 넓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둥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평면에서. 그러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면 그냥 우리 1721세대 중에서 네. 392세대 59A는 어떻게 보면 표준형이다 네. 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59 A, B, C 타입 분들께 공통적으로 굳이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떤 거를 굉장히 많이 사려고 하시기보단 제품을 구매하실 때 있어서 하나를 사더라도 좀 괜찮은 걸 사시면서 너무 수량을 늘려서 공간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를 잘 사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팁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걸 제한하는 곳을 만나시는 게 좋고 역시 그 중에 하나도 저희겠죠. 브라스코랑 저희 더커트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 59B 타입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라고 했을 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단 세대수로 봤을 때는 54세대만의 자기들만의 고민이 있다라고 흔히 제가 말씀을 드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대칭이죠. 그냥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동만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59B는 54세대가 아니라 그냥 59AB가 400세대인 겁니다. 450세대인 거야. 대신 이제 동의 위치랑 라인에 따라서 그냥 비를 네.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기둥 있는 모습도 너무나 유사하고요. 옵션도 정말 유사해요. 그죠?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거니까 유사 정도가 아니라. 59B는 그냥 59A 있는 거랑 같이 묶을게요. 근데 요 단지분들도 그건 인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럴 A, 것 B는 같아요. 같다라고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설명은 편집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네. 여기까지가 59B니까 아까 59A를 안 누르셨던 분들은 다시 59A를 누르셔가지고 네,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시고. 자, 59C가 달라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도 많다. 여기도 1721세대 중에 380세대면 오가 거의 1000세대네요. 그러네요. 거의 한 880세대. 진짜. 근데 그렇게 따지면 59가 여기선 진짜 메인이네. 네, 진짜 많네요. 일단은 59를 공략하자.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타워형입니다. 네. 타워형 분들이 저를 만나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맨날 후배 구주들한테 치이고.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벌써부터 조금 단점은 보입니다. 근데 단점이 사실 아닌데 드레스룸의 저는 이제 크기인가요? 아무래도 가구를 팔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어디에 가도요 이 타워형 자체 구조상 드레스룸 즉 수납이 가장 모자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59A나 B 이분들은 솔직히 여기에 붙박이를 해야 되나요? 루카 부장님 물어봤을 때는 최대한 다른 방법을 제가 막 고안해내려고 막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옷 맞니 안 맞니 이번에 혹시 옷을 그냥 정리 좀 할 수 있겠니 아니면 수납 침대로 해서라도 이불을 이쪽으로 빼면 이쪽에 옷이 충분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구 씨는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방에다가 뭔가를 붙박이 새로 짜려고 할 생각보다는 그냥 원래 있는 자리 있죠? 네. 여기 붙박이 자리에 그냥 붙박이를 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은 옵션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또 H 드레스퀘어형. 화장대를 없애고 그런데 이 디귿자 있죠. 우리가 흔히 말군 모양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거보다는 당연히 많지만 이거 보고 사실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확실히 어느 정도 옷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걸으려면 뎁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배치되어 있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옷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통자회 같은 경우도 59 타입이 거의 다 막 정말 싱글 여성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고객님들이. 그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의 붙박이를 떠나서 이쪽에서 어떻게든지 이게 소화가 됐는데 요게 있는데 옷이 별로 없다. 혼자 사는 남자다. 그럼 충분합니다. 너 남죠, 남. 네. 그런데 뭐 3인 가족이다, 4인 가족이다 하면 바로 이 유상 옵션의 안방 붙박이장에 있는 5번 자리 있죠. 여기에 저희가 추천하는 넓어 보이는 마이너스 옵션 붙박이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C형은 아니면 어디 가든 타워형은 그게 59가 됐든 75가 됐든 84가 됐든 붙박이 자리에 붙박이를 하는 게 표준적으로 평균적으로 제일 유리합니다. 예. 쇼파 같은 경우는 이제 59C까지는 이쪽으로 오히려 코너형을 하나를 돌리는 게 유리한데 아무 코너는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이 간격을 고려한 그런 코너를 추천드리고 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59C 타입의 여성 구독자분들, 여성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은 식탁 고민. 바로 이 식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다가 또 반원형 뭐 이런 거를 놔서 오피스텔 만들지 마시고요. 이 밑에 이 주방 아일랜드 밑에 강마루나 타일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 아일랜드를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렸죠. 치워버렸어요. 치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차라리 이게 좀 가로로 배치가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었으면 긴 식탁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조그만 식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인테리어 고민하신 분들이 어디에 가도 이 타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침실 2, 1은 뭐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59A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리는 그냥 그런 느낌인데 사이즈가 유사합니다. 잘라내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여기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간 것뿐입니다. 도려내서. 맞습니다. 그 이외에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키포인트 이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할 거에 따라서 서로 집이 이쁘고 넓어 보이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타워형은 한번 패브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구씨는 사실 패브릭도 어떻게 보면 59AB의 이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려진 거, 거실은 커튼 의뢰가 많으실 거고. 다만 제가 두 가지 팁을, 이게 뭐 여기서 지금 다 오픈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차피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 꿀팁을 좀 드려볼게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사실. 근데 59C 타입 분들은 거실을 고민하실 때 만약에 내가 커튼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저희 같은 업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겉지 안 사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저희 제품으로 치면 메가차르라고 해서 속지 하나만으로도 사생활보, 적당한 안막, 보온, 햇빛 차단 되는 원단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모든 업체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거 정도라면 그냥 겉지 빼고 그것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겉지가 들어가는 순간 커튼 업체 매출은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여기 현관에 들어온 입주자는 들어오자마자 겉지가 기둥처럼 보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가 알아볼 때 제일 싫어하는 데가 기둥 많은 상가들이에요. 같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공간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겉지는 개인적으로 꼭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빼시는 걸 추천한다가 첫 번째 추천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얇은 속지 사시면 안 돼요. 이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겉지 속지를 살 건데 겉지를 빼는 게 아닙니다. 속지도 레벨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속지만 가는 맞아요. 걸로 이해를 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때문에 컴플레인 걸린 적도 있어요. 저한테 컴플레인 하신 게 아니라, 야 니네 영상 보고 내가 겉지를 안 샀더니 이거 밖에서 우리 집이 다 보여. 근데 그 제품은 저희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전문가의 그런 조언과 고객님들의 실제 제품 비교를 꼭 통하셔서 이 정도 두께면 겉지 없이도 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꼭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은 59A 때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타워형은 이 주방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야, 이게 한 몸이라서. 네. 그런가? 이 지점에 서서 봤을 때 사람 눈은 어느 한 직선만 볼 수가 없어요. 광각으로 보이거든요. 거실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조명 달고 뭐 실링팬 달고 뭐 소파 몇백만 원짜리 사놔도 이 주방창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뷰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좀 예쁘게 데려가시는 걸 권장해요. 혹시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59B로 할게요. 네. 하도 아까 59B는 설명 안 했으니까. 네. 59A나 B는 분명 여기도 창문 있고 네. 여기도 창문이 있는데 네. 여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우리가 여기도 사실 신경 쓰라고는 해요. 무조건 신경 써야죠. 근데 같은 섹션. 엄연히 따지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명 같은 거를 바꾼다든지 네. 여기에 식탁이 들어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선 분산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올려놓으면 그만인 거니까. 이게 가려지면 네. 이쪽만 이뻐 보이면 또 사실은 가능은 하잖아요. 어느 정도. 등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5C 같은 경우는 전면 배치예요. 여기에 예쁜 조명을 달아도요. 사람의 눈은 이쪽으로는 프리하게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블라인드를 놓다가는 얘하고 맨날 염 실장이 말씀한 구찌 드레스에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는 상황? 서비스 요런 데 받으시고 이렇게 내 시선으로 보이는 곳들은 그러니까 꼭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실 사람들은 저도 하나 팔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되면은 패스하시면 되는데 주방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분들은 그치, 바로 옆에 이렇게 동이 네. 있으면. 절대적으로 여기를 서비스 블라인드나 이렇게 가지고 서비스를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거 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다른 데 해드리면 돼요. 여기를 예쁘게 사세요. 그래야 내가 산 200만원짜리 식탁이 250만원짜리처럼 보이고 내가 산 300만원짜리 소파가 400만원짜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의 영향은 이게 중심인 게 아니라 시너지인 겁니다. 시너지. 특이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한 뒤에는 그런 이중창, 제 2의 창은 없네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약간 좀 힐스테이트 프리조수원인가? 거기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실 힐푸스는 측면창이 있었죠. 측면창이 있었구나. 거기가 오히려 아, 프루지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는 저렇게 측면창을 잘 안 빼죠 원래는. 그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사실은 좀 다행인 게 쇼파를 완전히 끝에까지 붙이기가 쉬워요. 맞아요. 예. 자, 75A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10세대예요. 근데 110세대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110세대가 자기들만의 단톡방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고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의를 좀 덜 보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막 영상 찍을 때 정말 피곤하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게 그냥 59A의 큰 형이다. 맞아요. 결국은 중짜다. 결국은 그치, 아까는 소자, 네. 이번 거는 중자인데 네. 벌써부터 이제 옵션이 아까 무상 옵션 H3 스퀘어형이 똑같은데 한데 똑같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반 칸씩 정도가 더 커진 느낌이 날 거예요.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상 옵션 2는 말 그대로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한번 진짜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여기 입주민들한테 나중에는 여쭤봐야겠다. 여기가 다 이 기둥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75A까지 봤을 때 구조적인 것 같아요. 저게 이렇게 건물을 올릴 때 이렇게 필요한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59AB 분들이 이제 안 보시겠죠? 75A는 근데 보실 수 있고 이게 좀 넓더라도 이해해 주시죠. 이제 팬트리 같은 일단은 거. 팬트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맞아요. 잔짐들이 많이 들어가죠 저렇게.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 철거 가능한 내력벽이면 이게 방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막 이것저것 뜯어 고치는 인테리어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관 팬트리는 현관 팬트리대로 쓰시고, 그리고 브라스코에 오시면 제가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는데 그거는 여기서만. 자, 이 팬트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많은 세대분들이 붙박이 대용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소비자분들은. 그리고 뭐 큰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면서 조금 큰 식탁을 놓으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막 1900, 1800짜리 놓기는 좀 빡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 제품 중에 주문 제작형 포세린이나 원목 테이블을 집어넣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딱 이 크기에 맞춰서 올려놓으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냉장고장의 그런 사이즈들도 조금씩 이렇게 이게 좀 커지면서 약간 인테리어적인 그런 요소를 좀 이제 가지고 장난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할 수도 있지만 거실은 비슷합니다. 아직 여전히. 네. 거실은 월등히 넓진 않아요. 이 부분만 좀 깊어졌어요. 이게 이제 아마 5구 타입이 한 3,900 나오나요? 3,700? 3,800에 3,900. 그 정도 나오면 네, 여기 같은 4,300 경우는 한 4,300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방들도 이제 2,900, 3,000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렇진 않고 2,700, 2,700. 아까는 2,400, 2,7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5구 타입은. 근데 뭐 이건 재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기둥이 있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이다 싶으면 여전히 여기에 붙박이를 해라라고 조금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이제 요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숨통이 트이죠. 좀 뭔가 다른 방법을 말 그대로 제가 홈스타일링 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곧바로 패브릭으로 넘어가시죠. 네. 패브릭은 사실 5구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창의 크기도 2베이에서 3베이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거실창 크기도 똑같고, 방 창문도 방이 커진 건 창이 같기 때문에 똑같고, 조금 평면도를 보면서 너무 다행인 게 커튼 쪽은 아니지만 팬트리 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어서 주방 공간을 활용하기는 좀 좋을 것 같고. 보통 보면 주방 쪽으로 팬트리가 열릴 때 이쪽이 열리면 식탁 놓기가 맞아요. 애매해져. 그러니까 넓어는 보이나 문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건 너무 좋은 점인 것 힐스테이트가 같고. 이건 잘해. 네, 너무 좋은 점인 것 이건 같고. 잘해. 커튼 블라인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실 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주 아파트 일을 해보면 커튼이 집을 더 예쁘게 만든다라는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실은 90%가 커튼이시고, 안방도 거의 대부분 침실로 쓰시기 때문에 99%가 커튼이세요. 물론 그게 안막을 넣을 거냐 아니냐, 발수 처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안막을 몇 프로, 이런 차이 정도는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들은 이제 7호 정도까지 왔으면은 자제분들이 조금 더 컸다 생각했을 때 저는 만약에 두 방이다, 자는 방이다 라고 하시면, 제가 상담 때 좀 자주 하는 컨설팅 설명이 있는데 사진을 되게 많이 보여드려요. 왜냐면 반창일 때 아이들이 자는 방인 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전체를 다 가려야 되냐, 창문만 가려야 되냐, 겉지 속지를 같이 해야 되냐, 겉지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정답이 있기보다는 그런 다른 분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가능성만 안 닫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는 여기서 애가 자, 근데 창이 반창이니까 난 무조건 블라인드를 살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블라인드가 맞을까 커튼이 맞을까 좀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평면도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기둥이 이런데 안 나 있고 이런데 나 있으니까 고객님. 아예 아싸리 여기에다가 긴 책상이나 우리 러비놈 책장을 집어넣기도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입주자님들이 불편한 게 느끼시는 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뭔가를 메꾸는 식의 그게 맞아요. 또 잘하면 예뻐 보인다. 그렇죠. 아. 자, 75B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 보면 110세대고요. 네. 아, 여기는 딱 A, B 똑같네요. 네. 형제는 틀리다. 하나 남자, 하나 여자야. 이런 식으로 아, 갑자기 타워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5로 B가 따지면 B가 C타입이죠. 없어요. 5구 네, C타입의 5구 C죠. 큰 형이 되는 거죠. 뭐 언니가 됐든. 자, 여기는 역시 도찐개찐이라는 말을 사실 쓰면 안 되지만 역시 드레스룸은 이 무상 옵션을 받아도 확실히 타워형의 특징답게 조금 수납은 이걸로는 막 옷이 많은 분들은 감당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일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넓어졌는데 아일랜드도 더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확 넓어진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시작점은 같은 거죠. 예, 차라리 5구 타입에 있는 그 짧은 녀석을 놨을 때는 넓어 보이는 여기에 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약간 아싸 이런 기분이 들 텐데 얘가 같이 늘어갔어요. 결국 저희한테 필요한 건 바닥 면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이거를 만약에 정말 부분 인테리어 시켜서 이쪽에 홈바 같은 걸 조그만 걸 놓고 아예 이쪽 공간을 자유롭게 큰 식탁을 놓는 방법이 사실은 예쁘긴 예뻐요. 오래 사실 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침실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G15A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금씩 넓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기둥은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네. 예, 타워형의 기둥은 없고 대신에 팬트리가 확실히 조금 작네요. 그러니까 수납에서는 솔직히 타워형이 대신에 여러분 제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타워형 좋아합니다. 여기가 이제 5구시보다 또 넓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사실 5구시랑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75A보다는 어린 자제분들을 가져서 어차피 이 생활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좀 더 뛰어놀기 넓은 그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패브릭도 중요하죠. 패브릭은 아까 5구 C타입의 또 연장선이긴 해요. 이게 5구에서 7호로 넘어왔다고 해서 공간감이 좁아 보여도 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힐스테이트 둔전역 기준으로 제일 소형 평형, 중형 평형, 대형 평형을 나누지 실제로 5구, 74, 84는 국내 분양시장에서는 다 중소형 그러니까 대형까지는 아니거든요. 보통 대형이라고 하면 이제 96도 대형으로 잘 안 쳐죠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입주자님들을 만난다면 저의 상담 키워드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공간을 얼마나 더 넓어 보이게 할 거냐.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커튼을 쓸 때 겉지의 색을 좀 밝은 톤을 쓴다든지 안막 대신 사계절 원단을 쓴다든지 여러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전략은 결국 미니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맥시멈으로 다 뭔가 좋아요. 이걸 쓰면 어떤 기능이 생겨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막 다 때려박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그 중간선상에서 딱 한 제품을 골라서 그냥 너무 막 걷지 않아, 속지 않아, 또는 걷지도 2톤, 3톤 이런 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 딱 빼놔주고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내가 거실 쪽으로 커브를 틀었을 때 기둥감이 없이 그냥 넓어 보이게 가는 거. 5구 C니까 넓어 보이게 돼야 되고 7호니까 좁아 보이게 된다도 아니라 5구, 7호, 84가 전 같은 고민이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팁이고 그럼 결국 이 팁의 연장선은 주방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주방은 예뻐. 물론 그 예쁘다라는 기준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콤비를 썼을 때 예쁠 거고 누군가는 우드를 썼을 때 예쁘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제품을 사세요라기보단 고객님들이 입주자님들이 느끼기에 예뻐 보이는 블라인드를 선택하세요라는 상담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말 그대로 시청자분들이라고 할까 네. 구독자분들은
그 예쁘다는 개념이 정말 비슷해요. 시장적인 기준도 좀 비슷하긴 하죠, 사실. 왜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미니멀 라이프 맞아요. 이제 너무나 가구를 알면 또는 커튼을 야한 거를 때려박는 기분보다는 맞아요. 일단 넓어 보이고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약간은 그냥 좀 위트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시어머니 오기 전날 정말 청소 안 해도 욕 안 먹는 그런 집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오셨을 때 사실 진짜 막 요구르트 병이 하도 바빠서 굴러 다녀도 이상하게 집이 깨끗해 보인다. 이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쵸, 다 로망하는 거죠, 그걸. 근데 분명히 치웠는데 오자마자 뭔가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치워도 치운 것 같지 않고 이거 좋아하는 분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티도 안 나고. 티가 안 나는 그런 집. 맞아, 티가 안 나는 집.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횡설수설 했지만 저는 지금 사실 이 75 B타입을 보면서 계속 생각드는 게 야 이거 돌리면 딱인데 이걸 옆으로 돌리고 이쪽에다가 제대로 된 식탁 하나 길게 놓으면 정말 여러 명이서 먹기도 좋고 심지어는 좀 59 C타입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야말로 돌려도 소파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4인용 이상을. 그래서 여기다가 거실장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놓지 않았으면 좋은데 기둥감을 없애야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어린 집은 여기다가 책장을 요즘 많이 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이쪽에 있는 필라, 즉 기둥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겉지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야말로 아직까지 75B까지는 저는 방금 염 실장님 말씀한 대로 좀 메가차르로 이 공간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저희를 찾아오는 소비자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형 홈스타일링 된 이 영상 저희 소비자 리뷰 중에 보시면 대충 저런 스타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84 A타입은 거의 500세대네요. 거의 500세대라서 이 자체가 하나의 아파트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재미가 있어지네. 조금 힐스테이트의 장점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단점부터 깔고 접고 들어가잖아요. 네. 아, 여기에도 이 기둥은 있다? 그 저게 그냥 내력벽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또 튼튼하게 지어진 네. 신호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단점이라고 표현을 안 할게요. 왜냐면 위치가 사실은 되게 깔끔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이라는 게 어차피 문이 여기에 달려 있어도요. 네. 이 공간 안에까지 뭔가를 하진 않았거든요. 못 쓰죠. 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조금 여기만큼의 보너스 공간을 받았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있어요. 이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염 실장님?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따님 2명이면 양쪽에 옷장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옷장은 한 칸 못 들어가네. 정말 한 칸 반짜리가 네.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통 84 기준을 했을 때 요 공간이 3000이 나오고요. 요게 30cm가 적은 2700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4번이라는 요 빨간 원 이 기호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이 까만 선 이 넓이가 이어지는데 바로 요 선은 한 20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붙박이가 바로 900, 즉 두 통이 들어가는 문 4개짜리 작은 장이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는 장은 이거보다 짧아요. 한 1500짜리이기 때문에 4개 문이 아니라 3개 문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힐스테이트 A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박이가 들어가기 좀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브리시엘에서 다룬 이쪽에 있는 L자 붙박이 마냥 네. 옆구리를 놔는 것도 안 되는 게 사실 이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브리시엘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놔도 좀 좁아지고 이쪽에 놔도 좁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자 동생 있고
오히려 지금 고2, 고3 돼가지고 정말 수험생 제일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오빠가 있더라도 여기에 오빠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여동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냥 아예 그 남자애를, 나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가 막 옷에 관심 많아.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와이파이만 잘 터지면 되는 아드님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방을, 붙박이가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방을 딸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진짜 사전점검 영상 때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면 또 애들이 싸워. 누가 큰 방을, 내가 오빠인데 내가 큰 방 써야지. 분명히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 염 실장님은 지금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무조건 없죠. 지가 좋은 거 사실 쓰니까. 이 두 개 방을 다 쓰겠죠? 네. 이 친구가? 하나 고르야 돼. 지가 좋은데 쓰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팬트리도 조금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딸 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걸 드레스룸으로 주는 그럼 거죠. 이거를 드레스룸으로 주는 거야. 이거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와, 무상 옵션, 특히 H 드레스 퀘어형을 하는 순간에 꽤 광활하네요. 넓어지는데, 요거까지 만약에 없애서 타이거에서 이쪽을 붙박이를 짜면 안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좋은 점, 사실은 요즘에 유행하는 알파룸이 없어요. 여기가. 뒤쪽 방. 그래서 여기가 넓어진 거예요. 여기가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또 뭔지 알아요? 이거를 여기 있는 딸한테 드레스룸으로 주니까 또 물 건널 데가 많이 없네.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 2,000 이상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또 홈바를 짜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피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식탁을 또 엄청 큰 걸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문 제작해서 얘랑 연관시켜서 같이 꾸미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 이것도 하나의 팁이다. 드레스룸. 네. 그냥 여기다가 붙박이 할래. 우리가 제일 넓으니까. 저걸 알파룸으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다 철거를 하고, 요즘 우리 동탄에서 유행시킨 거 PC방 충분히 꾸미실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즉 이게 알파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면적도 비슷해요. 예, 면적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옷을 넣고 여기를 넓게 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넓게 쓰는 것보다 난 방 하나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원래 붙박이 놓는 데다가 붙박이에서 수납을 일단 확보하시고, 이 공간을 좀 팬트리를 철거해야 되는 게 아깝지만 방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면 이제 저희 쪽을 참고하면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패브릭을 어떻게 커튼하냐 블라인드 하냐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 드레스룸을 방으로 꾸미실 때는 잠깐만 한번 끊을게요. 네. 사실 지금 같은 구조의 그러니까 알파룸을 서재로 쓰냐 침실로 쓰냐일 때는 커튼과 블라인드의 의견이 나뉘긴 하는데, 목적 자체가 드레스룸으로 돼 있는 걸 방의 목적을 바꿔버리면 사실 창문의 크기나 커튼박스 크기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맞아. 같은 여전히 데는 작아. 맞아요. 커튼박스 이미 끊어놔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아마 제가 실제로도 다자녀 가구가 있으신 이제 막내가 여기 쓰는 거예요. 드레스룸을. 그런 집을 가봐도 엄마 아빠는 막내 방이니까 막 귀여운 커튼도 해주고 싶고 뭐 공룡도 넣어주고 싶고 한데, 커튼박스가 작고 창이 드레스룸 창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아쉬움은 여기다가 이불을 뭐 예쁘게 공룡으로 사주세요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드레스룸은 어떤 용도를 쓰시던 간에 결국 예쁜 블라인드냐 무난한 블라인드냐 정도의 차이지 블라인드가 나으실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네. 작은 차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말 그대로 옷으로만 썼으면 서비스 블라인드를 넣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 막둥이가 그럼 만약에 예쁜 블라인드가 쓰면 들어가죠. 그러면 네. 서비스 블라인드는 안 되지. 일단 고객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렇죠. 제가 고르지도 않아. 저희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 좋은 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얘가 좀 삐져 있는데 네. 여기 좀 그래도 좀 이쁜 거 아니, 없나요? 제일 좋은 거 사시고. 오히려 서비스 이제 이런 데 받는 거죠. 뭐 발코니나 주방 이런 데 받는 거. 하긴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공간이 원체 작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걸 해도 엄청난 돈 차이가 안 나겠네요. 큰 비용 차이도 없고. 그래서 사실 루카 부장님 말씀하셨던 용도에 따라서 커튼이냐 블라인드냐에 대한 고민은 이런 두 방에 해주시면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고민이 되긴 하죠. 대신에
여기는 이거를 좀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네. 이 조명의 위치가 좀 이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네. 아까 우리가 타워형에서 말했던 위험한 경고, 네. 즉 손님이 여기 왔을 때 물론 눈을 아까보다는 좀 많이 돌리긴 해야 되지만 요 부분이 그대로 익스포저 노출이 됐네요. 네. 그 여기를 요 저렴한 부분도- 걸로 쓰면 이것도 좀 그러겠네.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설명을 한 1, 2년 전부터 드리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콤비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블라인드가 많이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긴 하더라고. 뭐 저희가 무조건 좋은 거 사세요라고 해서 좋은 것만 팔 수는 없는 건데 다만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으로 내가 거실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은 거실에서만 머물면 사실 작은 그림밖에 못 그려요. 이게 섹션으로는 뭐 주방, 거실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요 섹션이 그냥 거실인 거거든요. 거실 인테리어에 식탁도 들어가는 거고 내 식기건조기 색깔도 거실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고 내 냉장고 색깔도 거실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달린 블라인드도 거실 인테리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적인 측면을 조금 신경 쓰신다면 저는 주방 창문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야 나 어차피 여기 안 내려 그냥 저녁에만 내릴 거야 그러면 기본을 사셔도 크게 무관하지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네. 이번에 둔전역 힐스부터는 이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시는 분들께.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면 이쪽이 신부, 이쪽이 신랑이라고 치면 네. 같이 입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니 같이 퇴장하잖아요. 박수 받으면서. 네. 그럴 때 여기는 드레스, 즉 예쁜 조명, 예쁜 웨딩 드레스. 네. 그리고 여기는 턱시도.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만약에 구두로 본다면 두 구두가 보이는 한에서 조건 하에서 요쪽을 허접하게 입힐 수는 없잖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같은 어느 정도 좀 톤의 이게 매너가 지금 맞춰줘야 톤의 되는 매너가 다 맞아야 돼 이게. 근데 왜 아까 59A하고 75A는 그 얘기 안 했는데 84부터 하냐? 그 이유는 아까 59A나 75A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조명 있죠. 우리가 이걸 지금 스카이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이따가 아마 모아를 보면 조금 느낌이 날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시선이 더 개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야말로 고무장갑 한번 걸쳐놔도 이 고무장갑이 눈에 띈다니까? 그렇죠. 분홍색? 그래서 고무장갑도 저희는 세련되게 사시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제일 눈에 띄는 게 현관 팬트리가 뭔가를 꾸밀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돌변했어요. 꼭 골프백만 단순히 세워놓는 것보다 나중에 오시면 제가 또 몇 가지 팁 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형. 네, 너무 상상이 많이 되는 타입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 못 꾸민다. 대충 뭐 가구를 넣는다 했을 때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제일 적죠. 그렇죠. 왜냐면 어느 정도 이런 스탠다드가 나와 있으니까. 네. 역시 59 ABC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에서 잘못한 게 처음부터 그냥 59 AB를 통일시켜서 대칭형이라고 하고 똑같이 59A, 75A, 84A 그 다음에 뭐 59B, B 이렇게 하는 게 날 뻔했어. 네. 괜히 헷갈리네. 여기는 이제 186세대인데 적은 게 아닙니다. 요 186세대도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타워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처음으로 타워형 치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수납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넓어졌네요. 요거 확실히. 저는 처음 봤어요. 넓어졌네요. 네, 요거는 완전히 욕실문을 이쪽으로 돌린 순간에 제대로 된 말굽 하나가 형성이 돼요. 요거는 괜찮아. 무적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해요 다른 세대 분들한테. 근데 바로 이 84B가 어쩌면 가장 약점이 지금 없는 방일 수도 있어. 물론 여기도 알파룸은 없어. 그리고 물론 이제 팬트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 무상 옵션을 또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가 이제 조금씩 넓어졌고 확실히 이 부분은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지금 제일 넓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가 타워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주력 상품들이 식탁 소파인데 염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실 식탁 저기 커튼 쪽을 힘을 많이 주듯이 네. 여기가
정말 영상 촬영하기가 괜찮은 집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잘만 꾸미면 진짜. 대신에 제약도 있죠. 여기가 뷰가 좋고 이쪽으로 뷰가 안 좋다 해도 이쪽으로 소파 놓기가 참 애매하죠. 애매한 구조인데 우리가 많이 말하는 런웨이를 끊어먹는 거니까. 근데 또 저희가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진짜 비밀. 그게 사전 점검 때 뷰가 반대로 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브라스코하고 더 커튼을 우시는 게 정말 유리해요. 저희만의 또 셀링 포인트가 있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확실히 기둥이 또 역시 없다 보니까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 근데 이게 또 특이하네. 여기에 현관 팬트리 모양이 아까 84A 같은 경우는 길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깊게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에 코드만 있으면요 이게 스타일러 자리가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유리해요. 이렇게 깊게 파이는 게. 이 공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걸 말씀드려본 거고 네. 무상 옵션 2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무상 옵션 그치 5는 좋은 선택이긴 한데 참고로 4인 가족인데 부인이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진짜 옷이 많다. 애들도 붙박이 짜줘야 된다. 여기가 붙박이 짜기는 굉장히 좋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좀 짧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그런 붙박이가 들어가고 기둥이 없거든. 여기까지 붙박이를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무상 옵션 A를 가정하에 하면 가장 옷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84A가 팬트리를 붙박이 시키면 거기도 지금 수납이 괜찮지만 우리가 이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꼭 누구 싸움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린 절대 그런 의도는 그렇죠. 없고 각자의 특징들이 다 각자의 있는 특징을 살려서 최대의 공간 가성비를 살리면서 집 이쁘게 하는 거고 어차피 자기 집 잘 꾸미는 거니까. 맞아요. 핵심은. 근데 여기도 역시 제가 재보긴 재봐야 되는데 한번 실측을 가야 되는데 이 공간이 그렇다고 막 2,000짜리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염실장이. 그렇게 따지면 84A가 더 넓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요 공간을 또 어떻게 할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발코니 이거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크죠. 야, 이거 거의 보조 주방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가 궁금하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가 되면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브릭은 좀 어떨까요? 사실 패브릭은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같습니다. 아까 오구씨 그래도 84B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뭐 84라고 해서 네. 뭐 조금의 가능성은 열리겠죠. 이제는 나는 좀 거치 속실 쓰겠어 라는 가능하겠다, 분들한테는 여기는. 사실 뭐 5구나 7호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기보단 건장하지 않는 거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저는 84까지도 사실 타워형은 여기 기둥이 서 있는 걸 많이 권장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59, 75, 84 이 세 분이 만약에 지인분인데 같이 상담을 오셨어. 근데 세 분 다 거치를 꼭 사겠대. 그러면은 59랑 75는 말리겠지만 84 고객님은 말리지 않을 어마어마하게 말리진 않을 네, 것 그냥 뭐 같아요. 그러세요. 이 정도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고. 대신에 무슨 좀 진한 색깔은 좀 맞아요. 피하고 우리가 왜 뭐. 잘하는 오트밀 화이트 맞아요. 그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좀 밝게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주방창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방들은 침실이냐 서재방이냐 다목적실이냐 공간에 애정도가 있느냐에 따라 나눠줄 거고 그쵸. 안방은 안막이냐 아니냐 정도의 고민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알차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다. 이건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아까 84A 때는 요 1번 H 드레스퀘어형을 하고 이걸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네. 진짜 방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창문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 따지면 네. 여기가 유리한 게 여기는 만약에 사실은 HD 스퀘어까지 안 가도 돼. 이거 자체만 해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작은 미니룸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여기는 창문의 부재 때문에 근데 타워형은 그냥 보통 그래요? 네, 드레스룸이 여기가 뭔가가 있거든 네, 지금 이 맞아요. 자리에.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거는 알아두시고 지금 딱 보시면 여기가 복도잖아요, 연 실장님. 그러니까 여기가 창문이 있을 이유가 없지. 있어도 이상하죠. 짜장면 배달원이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평면도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모델하우스 한번 빨리 넘어가시죠. 네. A few moments later. 여기 유튜버 박성우님이란 분이 지금 영상 올린 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여기 드론 촬영을 못 가니까 드론 촬영 너무 잘해주셨네. 아직은 공사 중이고 당연히 볼게요. 단지가 많이 큽니다. 단지가 크네. 동간의 거리는 괜찮네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고 방향들이 지금 다 좋네요. 어떻게 보면 힐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깔 차별을 이렇게 두는 거를 여기 영통 힐스테이트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예뻐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예쁘겠죠. 이건 지금 ING 형태니까. 우리 염실장님 지금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조경도 하고 있고. 이게 언제적이지? 2주 전 영상이니까 우리 여기 박성우님 여기 보니까 쓰리방님께서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해주신데 아마 입주민이실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도 조금 정비를 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저희는 아파트가 중요하니까 조경 이제 시작이 됐네요. 2주 전에 시원하게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염실장님 하루종일 사실 지금 상담하셔가지고 화장실에 사실 세수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리프레시 된 상태로 제가 이거 안 계신 사이에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아까 저도 좀 예습하면서 보긴 했는데. 동간의 거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 저층 세대들도 되게 뷰가 좋아요. 여기 조경이 요즘은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닌데 요즘에는 단지 뷰도 난리 나요. 옛날처럼 뭐 지상에 주차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요즘. 그건 너무 많이 갔고. 아니 근데 아직도 그런 단지들 많이 있어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사이버 모델하우스 저희 못 찾아서 바로 여기 힐스 캐스팅, 우리 힐스테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어차피 이거는 뭐 저희가 이 영상을 안 좋은 일에 쓰이는 건 아니니까 저희 출처를 밝히고 이렇게 찍을 거여서 그냥 옵션 예약을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직후에 이제 이렇게 분양된 데는 방금 그 옵션이 있어요. 흡입하는, 청소하는. 근데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구조죠, 구조. 구조지. 자꾸 이렇게 누구나 아는, 일단은 이게 아이방인데 창문이 염실장님 말씀한 대로 반창이네요. 예습 때 사실 제가 외경을 봤어가지고. 그리고 붙박이. 자, 이런 설명은 이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맨 끝에 있는 방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예 침대가 들어갈 확률이 더 크죠. 그리고 서재로 꾸며도 우리는 기역자로 꾸미니까 요거는 스킵할게요. 이렇게 놓는 분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DVD 방을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드레스룸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얘네들이 정말 생각 있는 게 이분들이 이거를 터는 옵션으로 요즘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진짜 그거 짜증나거든요. 진짜 그렇게 안 쓰는데. 한 명도 안 쓰거든요. 진짜 그렇게 안 한 명 쓰는데. 봤어요. 맞아요. 그분도 다시 벽을 세운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집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은 화장실 이거 이쁘다. 세면대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뭐 굳이 화장실은 제가 그냥 스킵할 거고. 주방을 한번 볼까요? 주방을 보면 이게 59A인데 역시 T자로 이렇게 놓는 네. 방식인데 제가 막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를 좀 보자면 너무 예뻐. 염실장님 예쁘긴 예쁘지만 일단 이게 좀 어둡게 느껴질 확률이 매우 커요. 뭐 꼭 장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분명히 전체를 다시 필름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양상일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위에가 어둡고 밑에가 하얗면 야 이거 골 때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전자제품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가 일단은 위에까지가 메탈이 아니니까 저는 되게 멋있는 기지바지에 정장바지에 흰 셔츠 입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기지바지란 말씀은 나이가 나오는데 정장바지. 자, 창문은 확실히 작게 나왔고요. 이런 데는 알루미늄 블라인드 쓰면 되게 예쁘죠. 그러네. 커튼 박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 살짝 각도가 바뀔 때까지 눌러볼게요. 엔지니어 스톤 색깔도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다 사제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설명이고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 다용도실이 좁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그거다. 여기 타워를 올려놨을 때 창문 가리는 게 생길 수는 있겠네요. 네. 안 그런가요? 생기죠. 무조건 생기죠. 무조건 생기죠. 근데 그죠?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저희 집도 없는 가려지기도 하고 사실. 그쵸. 이제 반대로 한번 갑시다. 자, 거실이네. 야, 이제는 힐스테이트가 확실히 창틀을 다 하얀색으로 한 것 같아요. 너무 저거 하나만으로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왠지 KCC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힐스테이트에서 하얀색의 창틀에 아트월 이게 지금 옵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유상 옵션은 없었으니까 저게. 그쵸? 근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모델하우스의 특성상 거실장 그런데 이게 없으면 넓어 보입니다. 더 그래서 한번 저기 자막에도 정말 오브 A타입 맞나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트홀이 딱 단순하게 돼 있으면 괜찮고 청고 같은 경우는 뭐 높다고는 나와 있지만 높은 게 아니라 표준입니다. 여기까지가 2300 여기 안에까지가 2400인데 염 실장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혹시 아까 조명 보셨나요? 네. 여기 메인 조명 예뻐요. 우리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다시 돌아가자면 메인 조명 왜 중요하냐면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일자형이 아니네요.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힐스테이트 오브 타입이 저렇게 돼 있죠. 역시 기억력 좋은. 왜냐면 그때 조명이 되게 예뻤던 기억이. 갤러리 같은 거실 연출의 끝판왕 피처의 기본 제공. 요거는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유는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별로 안 예쁩니다. 안방은 뭐 크게 설명할 거보다는 뭐 누구나 있는 그 비상대피실에 이거 화장실. 자 여기서부터 나온 게 이게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게 지금 그 옵션을 한 거예요. 그 아까 그 H형. 맞아요. 네 양쪽으로. 드레스 케어. 맞아요. 드레스 케어를 한 상태인데 나쁘진 않은데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넓네요. 네. 옷 돌아가는 거 빼고는. 근데 이거는 지금 잘 걸어놨는데 옷이 이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좁아가지고 이거 자체가. 그래도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굳이 막 붙박이를 강요하고 싶진 않네요. H 드레스 퀘어 아낌없이 주는 현대 힐스테이트. 그래요. 입식 또는 좌식 파우더 중 선택 가능한데 저는 입식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앉아서 하진 않고 여기가 서랍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넣기가 너무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만약에 이동이 쉬우면 여기다가 스타일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이쪽에 붙박이를 짜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물을 봐야 될 것 같고 59A는 일단 한번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그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 이거는 염 실장님이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 거실 있잖아요. 네. 거실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거실 쪽으로 갈 거거든요. 네. 네. 이거 커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실장님. 사실 모델하우스 커튼은 어떤 커튼의 디자인의 기준을 잡기엔 너무 시대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왜냐면 분양할 당시랑 입주 당시가 거의 2, 3년 차가 나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뭐 평가에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네. 굳이 그냥 어드바이스를 해드리자면, 창이 두 개네요. 이렇게. 그쵸. 이거 힐스테이트 소형 평형일 땐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뭐 블라인드일 땐 이제 투베이로 가시겠죠. 여기도 걷지는 했네요, 염 실장님.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가장 스탠다드로 가요, 무조건. 원래 커튼의 정석은 무조건 걷지 속지입니다. 실제로 뒤에 속지도 있죠. 속지가 있죠. 네, 그래서 안 펴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단 취향에 맞다라고 하면은 걷지 속진 좋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걷지라는 게 뭔가 섹션을 좀 구분을 줘버리잖아요, 벌써. 그래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려면 이거를 아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커튼이라면 모름지기, 걷지 속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여야지 실과 바늘처럼,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하시고, 조금 더 트렌디하게 접근해서 이런 걷지의 기둥 느낌을 좀 이렇게 사람 한 명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없애면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서 공간감을 좀 더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다음 타입으로 넘어갑시다. 네. 자, 84A를 한번 빨리 스킵을 하면서 볼게요. 네. 84A가 이제 쭉 들어가서 일단 팬트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옆으로. 이거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쓰시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갑시다. 아이들 방 쪽으로 한번 가면, 욕실은 지나가고, 욕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게 이제 아이방인데 역시 창호가 똑같죠. 네. 반창이 되는 거고. 힐스테이트는 이제 여기가 그거 했네. 네, 슬라이딩. 저희 최근에 저거 봤었죠? 그 그렇죠. 코레나 복스원에서. 맞아요. 이거는 참 다이닝룸으로 쓰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식탁 놓고.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스타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 이건 지금 사실 책상이고요. 네. 저희는 아예 아싸리 맞아요. 큰 식탁을 놔서. 근데 이거는 또 84A이기 때문에 또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4인 가구일 거의 수 4인 가구이니까 결국은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책장을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통합형보다는, 근데 또 아이들이 있는 방은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싫어해요. 왜냐면 사생활 보호가 안 사생활 되니까. 보호가 안 돼서 네. 부모로부터 비밀이 없어지거든. 맞아요. 진짜 뭐 영유아 아니면. 결국은 우리한테 홈스타잉 받으러 온 분들 다 문이 있을 겁니다. 네, 거의 그럴 확률이 커요. 네, 이건 됐고, 팬트리가 상당히 크네요. 복도 팬트리가. 진짜 많이 이게 붙박이야. 그리고 통신 단자함이 너무 영리하게 이쪽으로 뺀 거야. 원래 예전엔 통신 단자함이 신발장 뒤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이게 또 아마 소방법하고 관련된 것 같기도 한. 아무튼 간에 그게 이제 빠지는데 보통 이 통신 단자함들이 다 방에 있거든요. 맞아요. 꼴배기 싫게.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팬트리로 뺐기 때문에 어떻게 방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깔끔하게 해놨는데 바로 그겁니다. 꼴배기 싫은 거를 안으로 넣어놓고. 맞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또 좀 많이 역시 건설사답게 약간은 과장한 게 알파룸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 이제.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지금 그거 같은데 이 부분만 폴리싱 포일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유상 옵션에 있었던. 문제는 거실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이런 거 예전에 보셨잖아요, 부장님. 대원이 그랬었죠, 그리고 대원이.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홈바를 꾸미는 건 참 예뻐요. 저희 세로형으로. 예쁘네. 예쁜데 왜 여기 마른 물을 갖다 놨어? 값진 거를 놔야지. 사실 폴리싱은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행 지난 거예요. 포세린이 아니네요. 그죠? 근데 의외로 많은 가정주부들이 이걸 또 안 하는 게 이렇게 요리하는 공간이 이게 미끈미끈거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이게 분명히 폴리싱은 삼겹살 굽고 나서는 컬링 경기 해야 됩니다. 호불호가 있죠, 저거. 호불호가 많아요. 냉장고 설명 스킵하고 아무 의미 없는 설명. 장식장 괜찮네. 유상이구나. 유상 옵션. 유상 옵션이야. 여기서부터 가격이- 기방창이 좀 커지죠. 여기서부터는 커지네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거 다 보여요. 맞아요.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커튼 안 하니까 좀 저렴한 콤비 걸어놨다가는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에서 한 50만 원 깎이는 겁니다, 이제. 맞아요. 실컷 다 했는데 그게 거기서 깎여. 그러면 이제 딱 다용도실은 그래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 아, 저게 쏙 들어가면서 공간을 들어가니까 넓게 쓸 수 있네.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 보조 주방을 짤 수 있는 게 참 매력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이분들이 거실 쪽으로 갈 거예요. 거실 쪽으로 가는데 혹시 염 실장님 이게 창문이 2개입니다, 2개. 84A인데? 힐스테이트는 저렇게 2개 놓습니다. 대신 저게 엄청 커지죠, 왼쪽 집. 저게 포스코도 저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근데 이 누드 부분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저걸 뭐 최대로 늘려도 3개보단 작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이 지금 겉지에 의해서 가려졌는데 실제로는 면이죠, 도배면.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우리들 말투로는 누드면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창이 중앙 하나에 양쪽에 2개였을 때는 이게 정말 40cm 내외로도 적어지는데 지금 많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막 50 이상, 55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60까지 이게 나오고. 저 사람이 왜 이걸 얘기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갖다가 너무 얇은 차르를 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단이 생기죠. 그 이 구역이 강조가 되면서 좀 좁아 보이는 감이 있어요. 음량 차이도 좀 나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걷지 안 할 거야. 우리 어차피 너네가 맨날 노래 부르는 차르르 원래 하려고 했어. 근데 이럴 때 차르르가 너무 밀도가 얇으면 안 예뻐져. 어떻게 해서든지 빛이 들어오면 맞아요. 저희 거조차도 뒤에는 그 명암이 보이면서 여기는 기둥이 어디까지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게 이제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너무나 병풍치는 걷지나 안막 걷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속지를 해도 어느 정도 이 경계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또 우리 염 실장님이 연구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죠? 페이크 같은 걸 써도 되고. 그렇지. 여기도 이게 옵션, 유상 옵션인지 무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일단은 거의 기본인 것 같은데. 두 판인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혹시 느낌이 나세요? 유상이네요. 유상이에요 이거. 그러면 무상일 때는 이게 또 여러 개로 짜게진다는 얘기예요. 작은 타일이 들어가요.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이 틀이 아까처럼 하얗지 않고 약간은 무거워졌죠. 비둘기 퓨전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막상 사전 점검 때 갔을 때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생각보다 어두워서. 생각보다 이게 어두워서 완전 그레이로 보이는 경우도 맞아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바닥 같은 경우가 지금은 밝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요거는 한번 봐보면 나름대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얀 바닥은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오크 감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명을 되게 화려하게 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예쁘네. 예쁘긴 예쁘다 이거 옵션은 하는 게 기본 2.3에 우물천장 10cm인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라서 뭐 자랑할 거는 아니고 기본으로 이 정도는 큰 거고 그치 에어컨하고 월패드가 옆으로 굉장히 크네요. 네, 안방으로 한번 가보면 요게 이제 유상 옵션인데 저는 차라리 이게 슬라이딩. 4개 슬라이딩보다는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한 8개 문을 가는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감도 훨씬 좋죠, 그게. 네, 슬라이딩도 좀 덜 튀어나와요 덜 이거 좀. 튀어나와요. 근데 이건 어차피 옵션이니까 하신 분들은 또 잘 하셨고 이렇게 TV를 넣는 식으로 하는데 이왕에 할 거면 TV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옷을 많이 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래서 스탠바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TV. 맞아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좌식 말고 입식으로 했었으면 하는 거고, 여기서 화장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여러분 드레스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드레스룸 잘 나왔어요 이번에. 약간 근데 옷은 돌아가. 여기도 이게 근데 이건 봐야 돼. 넓은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좁고 이거 괜찮다. 좌우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다 지금 스타일을 넣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붙박이를 한다면 이게 자체가 철거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방해됩니다. 넓네요 지금. 넓어요. 예, 거의 알파룸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기존에 다른 분들. 득템하는 거지. 일단 84A는 괜찮은 것 같아. 자, 이제 84B 오늘 마지막 섹션인 것 같고, 자, 우리 친절한 아나운서 분들을 따라서 들어가면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깊게 나온 거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깊게 나왔어요. 쏙 들어가네. 한참 들어가네요. 여기가 스타일러 자리가 코드만 있다면 정말 끝내주는 게 아예 먼지 나는 옷을 그냥 벗고, 현관에서 다 처리하고. 근데 스타일러를 놓고도 행거 한 2개 정도에서 겨울 옷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이거를 완전히 깊어서 좋네. 드레스룸 앞쪽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이거는 정말 84B만의 하나의 유의라고 봅니다. 정말 깊어서 좋네요. 네, 특별 무기. 자, 이제 들어가. 화장실은 볼 필요 없고, 아이들 방 역시 똑같아요 다. 근데 이거 창문 있잖아요. 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반창 중에 대창이죠. 그러니까 반창 중에 큰 창이죠. 아, 반창 중에 큰 거 맞죠? 반창도 소중대로 나뉘니까. 제가 말한 이게 굉장히 높네요. 네. 이거 자칫하면 겨울에 추워요, 블라인드.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헤드 있는 침대하고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간섭이 좀 생겨. 간섭, 즉 교집합이 생겨서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되고, 이게 이제 옵션에 있는 붙박인데 한번 볼까요? 붙박이는 나름대로는 속에 있는 색깔이 그래도 어두운 게 아니라서 좋은데. 잘 해놨네요. 저렇게 수납도 저렇게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얘가의 스위치는 좀 다 있으니까. 두 번째 방은 이런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기둥이 지금 보이나요? 여기는 기둥이 없다. 네. 여기는 B타입은 없었죠. B타입은 없었어요. 지나갈 거고, 이게 팬트리가 이제 조금은 더 작은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래도 훌륭합니다. 네. 이것도 붙박이화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유행한 게 뭔지 알아요? 염 실장님? 이거 자체를 빼고 여기다가 미니 책상을 놔서 이렇게 따님들 중에 정말 뭐 만들기 좋아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취미방이네요. 취미방. 정말 막 휴지 줍는 할머니처럼 온갖 물건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따님들이 요즘 많거든요. 막 종이 테이프만 한 2만 개 가지고 있는.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작업실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취미방. 왜냐면 원래 잠자는 방은 좀 깨끗이 써라. 이거 맞아요. 그 치우는 게 너무나 지쳐가지고 여자분들이 요거 자체를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자고 여기 안에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조명 달아준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냉장고 설명 필요가 없고. 주방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염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보인다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실 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진짜 넓다 이거. 근데 여기도 그게 간섭이 생기겠네. 아니면 양쪽 나머지 공간이 넓은. 그러네. 여기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용도 씨. 이거 여자분들 엄청나게 여기서 호불호가 갈려요. 이 선반을 없애고 타워를 세워서 옆에다가 보조 주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거실 한번 봅시다. 여기도 진짜 난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창문 2개네. 근데 이게 소파자리 쪽에서 뷰는 되게 좋아요. 가운데 기둥이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역시 모델하우스에서 했고요. 이 화분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 요거는 아니야. 아, 우물천장 똑같으니까. 우물천장이 어디까지 간지 한번 볼까요? 주방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아토리 보시면 여러분 옵션 안 했을 기본이네요. 경우엔 1, 2, 3, 4, 5 다섯 줄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그래도 6줄은 아니네요. 예. 잠깐만, 이상하게 거실로 이어져 있는 부분을 본 게 없네.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곧바로 넘어갔네. 이게 아쉽다. 다음 공간을 지금 여기는 주방 부분까지 아이고, 지금 딱 보여주질 잘렸네. 않아요. 딱 잘렸네.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조명 한번 보면, 조명은 진짜 좀 심플한데 실링팬 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게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왔네요, 밑으로. 요즘 좀 요즘에는 슬림하게도 많이 약간 쓰- 슬림하게 나오는데, 그죠? 예. 안방은 솔직히 근데 똑같아요. 네. 저는 드레스룸 쪽만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이거야. 자, 이게 여러분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바로 입식 화장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화장대로 쓰인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잔집 놓고 이쪽은 뭐 한다? 바로 작은 옷을 수납을 놓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큰 서랍을 안 썼어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덜컹거리지가 않아서 좋을 거예요. 그건 사전 점검 때 설명하고. 문을 엽시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아가요, 옷이. 이게 근데 지금 와이셔츠인데 이 돌아갈 정도면 염 실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넓은 부분은- 그 노스페이스 파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하나가 완전 옆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예. 이것도 돌아가네, 지금.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이 집에 대해서는 다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실사만 하면 되죠. 자, 오랜만에 촬영했네요. 네, 와, 이게 항상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스튜디오 온 것 같아요, 이제 또. 자, 오늘 전체적인 평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냥 힐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은 사실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입주 트렌드의 변화만 저희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얼마나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만을 이제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의뢰하시는 분들과 저희의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평면 분석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말하고 대화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광범위한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실제 색상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루카 부장님이랑 미리 상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여러 타입들에서 좀 현장 답사를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저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연락 주신 분들은 뭐 이 설명은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이제 왜 검색해가지고 둔전역 힐스테이트로 자기 단지를 이렇게 검색해서 갑자기 우리 영상이 나오면 뜰 수 있죠, 알고리즘.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는 이제 가공장을 운영하는 네. 사실 OEM 사업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동탄 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그 신축 아파트에 저희가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가구 브랜드 납품하는 제품을 오히려 조금 모디파이,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 아파트의 특성에 맞춰서 좀 옵션화되어 것처럼 이렇게 좀 녹아 들어가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그게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메인이 돼버렸죠, 이 동네에서는. 근데 역시나 이쪽 용인 뭐 수지 이쪽 분당 쪽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누구세요? 저는 이제 뭐 비슷한 맥락으로 커튼 블라인드 쪽에서 이제 생산부터 저희 설치, 상담까지 다 완전 논스톱으로 하고 있는 더 커튼이라는 곳의 뭐 대표이자 뭐 메인 상담 실장인 염대성 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런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동탄만 카페라든지 이쪽 영통만 카페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좀 네임밸류를 쌓고 있을 찰나에 그쵸. 우연찮게 어떤 행사에서 만나서 같이 해볼래? 벌써 또 꽤 됐죠, 이제는. 그게 근데 몇 년 됐죠.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무리 가구 예쁜 거를 세팅을 해도 와 커튼에서 안 받쳐주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커튼 상담 1시간, 1시간 반 열심히 해도 설치 끝나고 시공사진 딱 찍으려고 하면 거실에 막 돌쇼파 와 있고 막 이러면은 사실 그건 좀 멀리 갔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드한 쇼파가 와 있으면 사실 커튼셋이 안 살거든요, 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옷을 입는 거죠. 네. 둘 다 힙합이면 둘 다 힙합이어야 되고 맞아요. 둘 다 좀 신부 예식장 룩이면 또 그래야 되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저희 팀이 저희 2명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맞아요. 저희가 바로 냉장고 팬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리브싱크 냉장고장 옵션도 하나가 좋은 하나의 협력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요즘에 와서 참 우리의 마무리 투수라고 해야 되나? 우리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메이트 조명 영향력이 간접 크죠. 조명 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친구예요. 아마 이쪽 경기도 이쪽 수원 동탄 쪽에서는 정말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어떻게 좀 입소문 듣고 각자의 그 이렇게 자꾸 거만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각 선두주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마침 또 중문업체 하나 사실 2개인데 그 둘 다 하고 친하잖아요 저희가. 네. 예, 그거는 여기 오시면 아마 알게 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를 또 조금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진짜 인테리어 빼고 나머지 원래 해야 될 걸로 인테리어를 이기는. 근데 사실 인테리어를 이미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바닥이나 저기 이런 아트월은 그대로 놔두고 싶은 상태인데 이미 필름지라든지 막 여러 가지는 다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래도 되도록이면 순정 형태를 유지한다. 유지하는 거를 좋아하는 좀 젊은 저희 같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집을 정말 매도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확실히 순정이 반응이 좋죠. 맞아요. 화려하게 막 튜닝 해놓은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지금 사실 84A만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아마 75 이게 B인지 A인지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59 쪽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온 게 아니라 계속 84만 오고 있기 때문에 59 쪽이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 하면 저희가 한 12월 한 초 정도에 있을 사전 점검에 59를 안 갈 거 아니에요. 못 가죠. 사실. 그러니까 신청, 그러니까 안재욱 결혼식 때 안 부르면 못 가듯이 뭐 아무 조세호 집이나 씨가 뭐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4A는 일단은 확정이고 다른 타입 분들이 혹시 좀 관심 있으시면 사전 점검 동행을 하면 저희가 촬영을 하지만 그 입주 예정자의 호수나든지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를 대표로 잡아서 그걸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얼리버드를 잡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사전 점검 동행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게 저희가 그냥 순수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집의 특징을 좀 어느 정도 숙지하고 그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장점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가 하자도 조금 찾아줘요. 뭐 창호 쪽은 다 잡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를 하다 보니까 또 가구 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잡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 평면도 영상은 파트 1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일 중요한 파트 2는 언제? 사검. 사전 점검. 네. 사전 점검 때 저희가 신청한 세대수 한해서만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냥 84A는 계속 전화 오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타입분들. 84B 그리고 59 ABC 그리고 75 기억은 안 나니까 그냥 75AB 뭐 같은 타입 2개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고요. 긴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